한동훈 대표가 SNS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정계 은퇴 여부에 일축을 한 것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한 대표 본인이 SNS로 낸 5번의 입장입니다라며 본인의 입장을 요약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겁니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등등등. 그러면서 자, 본인의 그날의 어떤 영상도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표님. 지금 하나에서 지금 하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다시 한번 네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대표 이제 비상 최고위 지금 소집하신 거죠? 예. 어떤 사안 논의할 계획이신가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윤 당내 일각에서 배신자다 뭐 이런 프레임도 있잖아요. 뭐 어떤 인사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찍은 사람들을 일컬어 GXX라는 뭐 거친 표현까지 써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대한 뭐 일종의 반박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보다도요,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후회 없다. 적극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전에 좀 약간 대충적인 모습을 취했으면 대략적이고 뭐 중도적이고 양쪽을 또 아우르는 그렇게 했으면 뭐 대표까지는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그 당시에 저 행위를 한 게 사실은 15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외부에 나온 게.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당내에서 이른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퇴했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건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게 혈안이 됐던 친윤들한테도 당신들은 비상계엄에 찬성이야 반대야 입장을 밝혀봐 뭐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뭐 이제 당 대표를 안 나왔으면 어쩌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146일이 웬만한 정치인 10년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역학구도랄지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하는 수구 세력이랄지 네네. 그런 것들에서 공부하는 굉장히 계기가 됐다고 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거치는 면은 있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특징은 그전에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바른 정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과 다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인을 쫓아내려는 그 음모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삼모사도 있고. 근데 지금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행태가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에 몸을 담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 그걸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은 또 이런 너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정치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당내에 기반이 없는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뭐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본인의 어떤 행보랄지 또 좀 더 좀 역량적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탄핵이 인용되면 당연히 뭐 조기 대선 나올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선 나오기를 엄청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우리가 팬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이랄지 방금 SNS에 올린 모습을 보면 본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 끝까지 싸워서 뭔가 쟁취하고 변화와 쇄신하겠다는 저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이제 당내에서는 야 이제 검사 출신 정치인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론도 있다. 뭐 동아일보 일면이 검사 아웃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여론도 있습니까, 영수 의원님?
그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를 안 해보고 검사 하다가 이제 바로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좀 성찰하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좀 이래야 되는데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독단적이다. 그런 게 많았죠. 뭐 그걸 좋게 말하면 소신 있고 추진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독단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이 됐죠. 예를 들어 총선 때 이종섭 그 호주 대사 임명권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악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그 수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좀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그런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들으시고 하는 것을 보고 아 너무 고집이 강하다 그랬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빠른 판단, 명석한 두뇌, 아주 그 강한 추진력, 소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어떤 그 고집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제 그런 여론들을 이제 모아서 기사를 낸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 검사는 대통령 선거 당대표 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이번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비상계엄이라는 걸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순망치 않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둘이 그냥 이번 탄핵 사태 이전부터 이제 계속 좀 원래는 앙숙처럼 굉장히 케미가 좋아야 될 뭐 십수년간 같이 일하신 분들이었는데 계속 앙숙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타협할 땐 타협하고 내가 져줄 땐 좀 져줘야 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검사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바로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검사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다. 그 말씀이세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네. 있는데 그 양면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네. 옆에 검사 출신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이제 검사 출신이 주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률을 적용하고 뭔가 자백을 받아야 하고 뭔가 범죄 혐의를 쫓아가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 종사하다 보면 약간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 빠지는데 한 3년 걸린다고 하는데 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물 빠진 사람에 따라 다르죠. 굉장히 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빨리 물이 빠지는데 한 2년 걸립니까? 그러면? 빨리 빠지면? 그렇죠. 1, 2년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또 10년, 20년 걸려도 안 빠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검사의 어떤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검사 출신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네.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제가 볼 때.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